자,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54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열이 1로 바뀔 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교과서 다 준비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된 그 PPT 이용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열이 1로 바뀔 수 있을까? 모든 열이. 열도 에너지고요. 넘어갔네요. 다시. 그 여기 보시면 그 열도 에너지고 일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몽땅 이렇게 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이 100% 일로 왜 전환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열이 일로 모두 전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왜 전환될 수 없는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 54쪽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죠.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어도 무한히 움직일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연구되어 있다. 자, 그림은 그중 하나인 자석으로 가는 자동차이다. 핵심은 뭐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는데도 움직일 수 있대요. 과연 이런 게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굉장히 좋겠죠. 여기 보시면 자석이 있고요. 여기 이제 쇠붙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 잡아당기는 힘을 이용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이 자동차에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얘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면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장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자기력에 의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자석은 차체와 연결되어 있어 철이 자석을 끌어당기는 힘과 상쇄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잖아요.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얘도 반대로 철도 자석을 잡아당기죠. 그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 자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54쪽에 탐구 6입니다. 교과서 좀 펴주시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라벨을 이용하여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뒷문에 창문 유리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에너지 소비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자동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이 자동차 확인해 봤더니 1리터 움직이는데 12km 움직이는데 휘발유 1리터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휘발유 1리터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12km 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동차 엔진의 효율을 이걸 통해서 한번 유추해보자,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에 공급한 열에너지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추가로 휘발유 1리터가 연소할 때, 즉 산소와 만나서 불타오를 때 발생하는 열량, 열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휘발유 1리터당 열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나온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1킬로칼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나 일의 단위인 줄로 바꿀 때 4200줄과 같은 크기라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휘발유 1리터가 어느 정도의 연량을 갖고 있나 살펴봤더니 약 7200kcal래요. 그러면 7200kcal 곱하기 1kcal당 4200줄의 에너지를 발생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하죠? 3000만 줄 정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요. 작은 사과 하나를요. 들어서 높이 1m까지 올리는데 일을 할 수 있어요. 1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 줄이에요. 그러면 사과 3000만 개를 1m 위로 올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한 에너지예요. 휘발유 1리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동차가 12km를 움직이는 동안 한 일을 구한다. 한 일을 구해야 한다. 엔진의 출력이 270마력이래요. 270마력. 이 엔진이 시간당 6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12km를 움직이는 동안 12km 움직이는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합력이 0이 됐다는 얘기죠. 합력이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외부 저항과 같은 크기로 이제 힘을 작용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거꾸로 12km에다가 작용한 힘 770N을 곱해주면 휘발유가 한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대로 770에 12km 즉 미터로 환산해서 우리가 나누어 저기 곱해주면 900만 줄 정도의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요. 우리가 1리터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3000만 줄인데 뭐 대략 어느 정도 일했대요. 뭐 1000만 줄 일했대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집어넣어 준 건 3인데 나온 그걸 가지고 일을 1밖에 못했대요. 그럼 나머지 2는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해 가지고 효율이라는 게 계산할 수 있는데 한 30%가 약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열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한 30% 밖에 안 돼요. 엔진이 개발이 꽤 오래전에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큰 그렇게 진전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와서 에너지 효율을 막 50% 이상짜리 엔진을 만든다면 노벨상 받겠죠. 그런데 이제 좀 요즘 시대가 어때요? 내연기관의 시대에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더 이상 이제 엔진의 어떤 효율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어떤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을 안 쓴다는 얘기죠.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에너지 고갈도 있지만요. 대기오염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를 이용한 자동차의 경우 효율이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현재 자동차의 연비를 구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사하고요. 직접 구한 자동차의 열 효율과 차이가 나는 까닭은 토의해보자라고 하는데 예시 답변 그냥 선생님이 제시할게요. 여기 있는 예시 답변 쭉 읽어보시고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멈춘 다음에요.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오늘 교과서 내용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할까? 자, 열기관이 이렇게 있고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들어온 열 에너지의 양이 Q1이고요. 그중 일부는 열기관에서 일을 하는 데 쓰고요. 남은 건 버립니다.
저열원으로 가는데 그때 저열원 쪽으로 가는 열 에너지의 양을 Q2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공급된 열, 방출된 열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 있는 열 기관이 한 일은 인풋과 아웃풋의 그 차이가 될 거예요. 이게 열 기관이 한 일 뭐가 될까요? W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걸 이용하면 열 효율은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하는데 선생님 조금 표시를 좀 잘못했죠?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하는데 열 효율은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의 차이, 그쵸? 이게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의 차이는 뭐죠? 한 일의 양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공급해 준 것분의 그 한 일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Q1과 Q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Q1이 더 크죠. Q1이 더 크고요. 그리고 1을 빼줬기 때문에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 효율이고요. Q2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0이 되게 되면요. Q2가 0이 되면 Q2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받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몽땅 다 일했다는 얘기예요. 받은 걸 몽땅 일한다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무조건 일부는 빠져나간대요. 0이 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은 항상 언제나 1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열원 사이에서 가장 높은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음, 열 효율은 고열원의 절대온도와 저열원의 절대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절대온도에 의해서도 열 효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가 절대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대온도를 이용해서도 열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칙 나왔네요. 연력학제 몇 법칙? 연력학제 2법칙입니다. 모든 연력학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이 존재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건데 즉 열 에너지를 항상 고온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우리가 법칙을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을 연력학제 몇 법칙이라고 한다? 2법칙이라고 한다. 연력학제 1법칙은 뭐였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뜻은 뭐였어요? 어, 내가 받은 열 에너지의 양과 내가 한 일의 차이를 이용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음, 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크기와 같고요. 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크기, 그 변화의 크기는 절대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같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 상황 보시면 연료율이 20%래요. 그럼 내가 100 받으면 그 중에 0.2%밖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고열원이 Q1이란 뜻이죠. 800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들어온 800줄 중에 내가 0.2%밖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열효율이 20%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방출한 열은 얼마예요? 내가 한 일의 양을 빼준 거죠. 한 일의 양이 몇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160줄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Q1에서 들어와서 Q2로 나가는데 일부가 W잖아요. 이게 800이고 이게 160이니까 나가는 건 640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최근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히터로 사용할 수 있는 냉방, 난방 겸용 장치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보고 각각의 경우 여론에서 열과 일과 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자.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름 같은 경우 여기 덥죠. 어, 더워요. 그런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그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내가 온도가 내려간 만큼 바깥의 온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건 나한텐 좋은 거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한텐 굉장히 뭐 좋지 않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워요.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 집안의 온도를 올려야 돼요. 내 집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선 바깥은 뭐 해야 돼요? 더 추워져야 되죠.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시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실내에서 실외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여름은 상대적으로 바깥이 더 더운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데에서 더운 곳으로, 이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야 되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키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편 겨울철에는 여름철과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실외에서 실내로 열을 이렇게 이동시켜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같은 거죠.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면 에너지를 투입시켜 줘야 돼요. 어. 아무튼 그렇게 쓰는 에너지가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대기의 어떤 미세먼지 농도를 올린다.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54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좀 지난 시간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시간과 공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특수상대성 이론 그러면 막 시간여행,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거스를 수는 없어요. 나와 너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운동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계속 흐를지언정 뒤로 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